안녕하세요.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최근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공부 시간이 주당 50시간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공부를 오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인데요. 인생에서 필요한 건 공부의 양이 아니라 질이겠죠. 자, 그래서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전남대학교 물리학과 황인각 교수님과 함께 공부가 재미없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동생이 이거 공식이라면서 외우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바보냐? 그런 걸 외우고 다녀? 라고 말할 거랍니다. 맞습니다. 홀수와 짝수를 더하면 왜 홀수가 되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명확해집니다. 이걸 공식처럼 외우는 것의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거나 비효율적이라서가 아닙니다. 이런 더하기 빼기를 통해서 홀수와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는 과정을 생략하고 이걸 달달 외우는 것은 공부가 아닌 의미 없는 노동이 됩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의 많은 공부가 짝짝짝, 홀짝홀 이런 걸 외우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해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협력보다 경쟁을 부추긴다. 학업 시간이 너무 과도하다. 지방대학이 몰락한다. 공부 환경 자체가 불공평하다. 등등 많습니다. 모두 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늘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라고 부르는 것의 정체가 뭔가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를 잘한다라고 할 때 그 공부가 뭔지, 학생으로서 배워야 할 정말 중요한 내용을 공부하는 것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는 현재의 공부가 지닌 문제점을 4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공부가 재미가 없을까요? 50이 다 되어서 평생학교에 등록하신 저희 어머니께서 중1 영어 교과서를 들고 다니시면서 하신 말씀이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다는 것입니다. 공부는 재밌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구가 얼마나 큰지, 장미가 어떻게 꽃을 피우는지, 판화 만드는 법, 피리 부는 법을 배우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그런데도 공부가 재미없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전기를 발전소에서 가정까지 보내는데 어디서 전력이 가장 많이 낭비되는지, 또 송전탑에서 왜 수천에서 수만 볼트의 고압 전압을 사용하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전기 관련해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면 대부분 모른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학 교과서에 나옵니다. 일반 학생들이 전력 수송에 대해 관심을 갖기가 쉬울까요?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과나 공대 진학한 대학생들을 만납니다. 전기에 대해 가르치면서 난감할 때가 많은데, 왜냐하면 전압이나 전류, 저항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어려운 수능 문제도 곧잘 풀어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전력 낭비가 전선의 저항에서 일어나고 전압을 높이면 전력 낭비가 줄어들어서 효과적이다. 이런 대답까지 합니다. 수식으로 계산할 줄도 압니다. 그런데 전압이 뭐지? 전류가 크다는 게 무슨 뜻일까? 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합니다. 전압의 자체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껴보지 않았고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홀수와 짝수가 더해지면 왜 홀수가 되는지 생각해 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런 깊은 고민 없이 단편적으로만 지식을 받아들이면 대학에서 배우는 다음 단계의 심오한 지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외웁니다. 특히 수학이나 물리 같은 체계적인 학문은 이해하기를 포기하고 외우기 시작하면 앞으로 나오는 모든 것을 외워야 하는 괴로운 단계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펼쳐보니까 학생들의 처지가 이해가 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게 풀면 된다. 이런 식의 끊임없는 지식의 나열입니다. 아하, 이런 거구나 라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설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너무 무미건조합니다. 전압을 바꾸는 이유와
그 변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차라리 학생들이 늘 사용하는 휴대폰 충전기에 예를 드는 게 어떨까요? 콘센트에서 나오는 220V 교류 전압을 바로 휴대폰에 연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5V 직류 전압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걸 공부하는 거죠. 충전기를 직접 열어서 거기 들어있는 부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거나 고장난 충전기를 고쳐보는 이런 수업을 하면 어떨까요? 그럴 때 비로소 전압, 전류 이런 단어들이 살아있는 개념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노동권을 침해받았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시나요? 저는 모릅니다. 근데 이게 중2 사회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면 아르바이트도 해볼 기회가 없었을 텐데 노동자 입장이나 이런 법적 절차가 마음에 다가올까요? 이런 공부가 삶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걸 아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한 우등생으로 인정하고 이걸 모르면 열등감을 갖게 만듭니다. 공부가 싫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런 파편적 지식을 습득한 사람은 나중에 어떤 문제점을 갖게 될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가면 자신만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자기 나름대로 지식을 소화한 친구와 그냥 주어진 대로 지식을 수용하기만 한 친구들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수동적인 공부를 해온 학생들은 교수의 지시만 기다립니다. 하란 대로 일을 열심히 해오지만 새로운 사실을 눈여겨보거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다양한 해결책을 시도하는 데는 소극적입니다. 당연히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학생들이 나중에 우리 집에 전기 배선을 설계하고 컴퓨터 회로를 만들고 발전소를 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신 안에서 지적인 혁신이나 번뜩이는 영감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잠재력에 대해서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시하고 요구하고 감시하는 상사가 됩니다. 일의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결국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학점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왔느냐가 그 사람의 역량을 결정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학생들에게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즉, 어떤 커리큘럼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그 대답은 교수나 학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이미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운 것 중에 우리 삶에 요긴하게 쓰이는 지식이나 경험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면 됩니다. 제 경우에는 국어 시간에 했던 글짓기, 또 영어책 본문 통째로 외운 거, 기술 시간에 자동차 엔진, 전기 회로 이런 것들을 배운 게 도움이 됐습니다. 자습 시간에 여러 친구들이 저한테 수학 문제를 들고 와서 물어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전교 1등 친구의 짝꿍이 와서 물어보길래 그랬습니다. 네 짝꿍이 나보다 더 공부 잘해. 근데 그 친구는 시간이 아깝다고 안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저는 그럼 시간을 낭비한 걸까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제가 친구들을 가르쳐 줬던 그 경험이야말로 저한테 가장 좋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또 미술 시간에 찰흙으로 동물을 만들고 모자이크를 만들고 붓글씨 이런 것들이 제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줬고요. 가정 시간에 바느질, 강낭콩 키우기, 타일 만들기 이런 실습을 잠깐 하긴 했지만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제게 삶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근데 더 도움이 됐던 것은 취미로 했던 종이 공작 그리고 컴퓨터로 게임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제 관심을 따라서 서점에 가서 책을 뒤지고 밤새워서 고민해서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많은 실패 끝에 결국 성공하고 나서 얻는 그 뿌듯함. 제가 지금까지 교수로서 많은 연구들을 해왔는데 이 어릴 적 경험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 다름 아닙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그때 배운 거죠. 학교는
학생들이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실제적인 지식을 얻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 당연히 교실에 모여서 한다. 이런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해야 되는 거죠. 또 학업의 부담을 줄여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만의 관심 분야를 개척하고 다양한 도전을 해보도록 여유를 줘야 됩니다. 밤늦게 학교에서 나와서 바로 학원으로 향하는 학생들의 삶은 너무나 단조롭고 학생들이 정작 배워야 할 그 삶 자체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좋은 대학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진짜 실력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의 교과서는 삶과 동떨어진 이런 파편적인 지식들로 가득할까요? 전문적인 학자들이 교과서를 만들면 자신들이 쓰는 전문 용어와 복잡한 학문 체계를 그대로 교과서에 집어넣기가 쉽고, 그래서 일상과 동떨어져서 학문 그 자체의 교과서가 갇혀있게 되는 거죠. 인수분해를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인수분해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너희들이 꼭 숙달해야 된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 들어온 사회 선생님은 인수분해에 숙달되어 있을까요?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니? 수학쌤한테 물어봐. 라고 답할 겁니다. 사회 선생님은 인수분해 모르고도 세상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수학 선생님은 고려 시조에 대해 대부분 다 까먹었을 것입니다. 국어 선생님이 영어 시험을 치면 50점, 60점을 맞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 학생들에게는 인수분해, 고려 시조, 영어 독해 모르면 큰일 날 것처럼 다그치는 것입니까? 자신들은 자기 과목만 가지고도 교사 일을 잘만 하면서 왜 아이들에게는 그걸 모르면 유능한 인재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 학생들이 학창시절에서 정말 중요하게 배워야 할 것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진실을 말하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법, 자신을 성찰하는 법,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마음,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것들이겠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과서는 그 분야의 조예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 평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민감하고 자신이 아는 바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교과서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학생들이 그런 사람으로 자라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